뉴스 정면 승부. 네, 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진행자죠. 김상우 해설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내일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는 그친 것 같군요. 잠실에서도 또 하나의 정면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 5차전 시작됐는데요. 과연 이 두산의 끝내기냐, 삼성의 기사회생이냐를 두고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 정치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연 여당의 굳히기냐, 야당의 뒤집기냐. 10월 30일 재보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는 시작됐는데요. 잠실벌의 열기는 뜨겁습니다만 이 재보선의 관심은 그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양쪽 다 깨끗하고 멋진 정면 승부 기대하겠습니다. 네, 내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합니다. 이 북한이 탈북자 출신의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방문만 불허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잠시 뒤에 조명철 의원을 직접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움직임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집단적 자위권, 자국의 동맹국이 제3국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우리 정부가 조건부로 용인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호사카 유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시작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짧은 질문을 드리는데요. yes 혹은 no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해도 될까요?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과연 용인해도 되는 것인가입니다. yes 혹은 no라고 답하시고 또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또 저희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yes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또 메시지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6개월 구독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9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출발하죠. This is Mask, Alabama. We are an unarmed freighter With a potential piracy situation. 톰 행크스 주연, You couldn't undercut the now. 스스로 인질이 된 선장, 생존을 건 협상이 시작된다. 본 시리즈 감독 캡틴 필립스 10월 23일 대개봉 15세 관람가.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사실상 조건부로 용인했다. 이런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가 또 이걸 반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무런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거나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용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조태영 대변인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일종의 가이드란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직 일본 내에서조차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과 관련국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또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사실상 용인을 했느냐 이 부분도 이제 논란입니다만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일본을 곧 보통 국가로 지칭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예.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 국가의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인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 사실관계 자체가 좀 틀렸습니다. 일본은 보통 국가가 지금 아니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엔 헌장 51조를 언급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이 보통 국가의 권리고 또 일본은 보통 국가다 이런 논리를 핀 건데요. 예. 근데 유엔 헌장 53조나 107조 이거를 보시면 여전히 일본은 침략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보통 국가가 아니고 침략 국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만 반격할 수 있는 자위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과거사 문제로 정상회담도 안 하겠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아베 정권과 얼굴도 지금 악수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뒤에 가서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보통 국가다라는 건 일본 정부의 또 논리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걸 이제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인정을 했다라면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금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파문이 뭐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 도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하던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미혼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 제기됐었죠. 주미 한국 대사관에 대한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오늘 관련해서 조태영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미국 측은 이런 문제 제기와 동맹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미국 정부의 정보 활동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는 거는 보통 그 어떤 상황을 당한 쪽에서 해야 되는 건데 미국에서 네네. 뭘 이해한다는 건지 참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또 미국 정부가요. 정보 활동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미측이 도청 의혹을 시인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미측이 언급한 내용의 의미는 미측이 대답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답변을 피해갔다고 합니다. 예. 그 독일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가 도청당했다. 그래서 독일이 들끓고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정부 정상도 전화가 도청당한 적이 있느냐 이 부분 상당히 이제 궁금할 것 같은데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네. 아직 뭐 구체적인 대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른바 특수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가까운 사이다.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군요. 예, 양측 다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죠. 예. 최근에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진태 후보자가요. 민주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이른바 특수관계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적극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지금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기춘 대리인 신PK 시대 도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때문에 전화를 해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는 지명 당일이었던 지난 27일 야당 의원들에게 차례로 소위 말하는 인사차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법무부에 근무할 때 장관으로 모셨던 인연밖에 없다. 잘 해보겠다. 이러면서 최대한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지금 최동욱 총장을 찍어내겠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이 김 후보자의 전화를 받고 얼마나 누그러졌을지 참 궁금합니다. 예. 뭐 인사청문회에서 또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네. 새누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새누리당 홍문표 사무총장이 한 인터뷰에서 각종 해명에 나섰습니다. 일단 지금 야당에서 흥선대원군에 비유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 실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당시 김기춘 실장은 김진태 후보자가 계급이 아주 낮은 초임 검사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면서 상당히 억울해한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PK에 편중된 인사라는 그 야권의 지적과 관련해서는요. 김기춘 실장이 PK가 아닌 인사 한두 분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문회도 싫고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싫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지역이나 여러 가지 배경 등이 정말 우연의 일치였다는 건데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내일 재보궐선거가 있는데요. 일단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두 곳이라서 관심은 그렇게 크게 많이 받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선거냐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화성갑 그리고 경북 포항 두 곳 소위 말하는 미니 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예. 하지만 향후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야 간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화성갑 지역에서는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 민주당 오일용 후보, 통합진보당의 홍성규 후보가 맞붙고 있고요. 예. 포항에서는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 민주당 허대만 후보 등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 예상대로요. 두 지역 모두 새누리당이 상당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지금 판세를 보더라도 여권에 유리하다는 게 여야 모두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국정원 사태 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득표 차이가 얼마나 날지 오히려 거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인데요. 예. 특히 청와대에 의중이 실려 있다라는 서청원 전 대표의 득표율에 관심이 상당히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청원 후보가 패배하게 된다면 민주당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예. 역시 작은 차이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사실상 승리라고 주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정면 인터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UN 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 국가의 권리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용인하고 말고의 사안이 아니다. 일본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네, 지난주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 말입니다. 자, 이를 두고 사실상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일 관계 전문가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의 호사카 유지 교수가 연결됐는데요. 이 집단적 자위권 무엇이고 또 어떤 쟁점들이 남아있는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집단적 자위권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동맹국이 제3국에서 공격을 받을 때 자국이 공격을 받았다라고 간주하여서 네. 제3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구가 공격당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군사행동까지 포함된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그 일본은 지금 그 집단적 자위권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국제법상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나 일본 헌법 자체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본 헌법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어렵다. 아하. 그러한 해석을 역대 일본의 특히 내각 법정국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예. 60년 이상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법상을 근거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했을 때는 일본의 헌법과 부딪히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바로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그거는 일단 해석을 좀 확대하면 된다.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동해에서 제3국 이곳은 북한을 거의 말하고 있는데요. 네. 북한이 미국의 예를 들면 선박을 공격할 경우가 있을 경우, 일본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못하면 네. 어떤 도움도 미국에 줄 수가 없다. 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러한 이야기부터 시작된 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나 헌법 해석을 빨리 할 수는 없었던 거죠, 현재까지. 네네. 60년 정도는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일본 헌법에서는 못 된다. 그러니까 역대 법제국의 장관들은 항상 일본 헌법을 개정한다면 할 수 있다. 네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베 정권도 처음은 헌법을 개정하여서 재구조죠. 네. 그렇게 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자유롭게 풀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했지만, 예. 지금 일본 내에서 개헌 논의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석을 좀 바꿔보자. 예. 지금 있는 헌법의 해석을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법제국 장관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굳이 그 법을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해석 변경만으로
어느 정도 같은 결과를 내는 그런 길을 바로 택했다고 그런 볼 수 것입니다. 있는 거겠군요. 예, 올해쯤에 법제국 장관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하다. 예, 이 말만 하면 즉각 자위대법을 개정하여서 그 자위대법 안에서 할 수 있게 만든다. 예. 바로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나가겠다. 아베 정권 이후에. 네네. 그런 움직임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지금 이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최근 우리 정부가 그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한다면 조건부로 용인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조건부로 허용하겠다라는 것은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네. 표현은 그런 표현을 썼지만 무게는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조건을 듣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데 오히려 이쪽의 무게는 실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 조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국의 허용 허가가 없는 한 한반도에 상륙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독도 수역에 들어올 수 없다. 예. 바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좀 생각됩니다. 예. 이제 조건부로 용인하겠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느냐, 아니면 교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용인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더 무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앞서서 열거하신 그 조건들은 어떤 틀에서 논의가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하는 것은 일본 내에서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일본 국민들이 일본 국민이라기보다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놓으면 한국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나 한국에는 한국군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한미동맹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본 쪽에서는 그러한 한미동맹의 이야기는 전혀 말하지 않고 미국이 유사시에는 그 일본군이 도울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국 군대를 무시하고 있는 그러한 뭐라 할까 그 속셈이 좀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한국 군대가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주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 범위와 그 미일 동맹에서 움직이는 범위를 결정하자. 예.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예. 한국 쪽에서. 예. 이렇게 해서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본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어떤 방식으로든 행사하기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네. 그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행동 방식 이런 걸로 나올 것은 결국은 그 미일 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위 협력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군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 범위는 결국은 미일 간의 이 방위 협력 지침을 개정하는 가운데 진행이 되는 거겠군요. 예. 그러나 거기에 한국이 한미동맹이라는 틀 안에서 오히려 미국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미일 동맹이 강화되느냐, 혹은 한미 동맹이 오히려 강화되느냐, 네. 이러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미국이 우리에게 또 일본 쪽의 입장을 더 많이 그쪽을 편들으면서 이쪽에게 많이 요청을 해오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곤란한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의 그러한 활동 범위라는 것을 정확하게 미국에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이런 부분은 일본군이 들어오지 않아도 한미 관계에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예. 라는 식으로 미국을 사실상 사이에 놓고 예. 치르타르기를 해야 되는 입장. 아하. 이게 한국의 입장이다. 예. 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아무튼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것은 우리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오히려 일본은 헌법적인 제한이 있지만 한국은 그러한 헌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미국에 대해서도 한국은 벌써부터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굳이 동해에서 그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네. 미국이 동해에서는 한국하고도 충분히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일본 쪽의 소리만 크게 나오는 것을 반지하는 의미로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혹시 유사시에는 물론 일본에 힘이 있으면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오히려 일본 쪽에 그러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권리를 예. 우리가 한반도 유사시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안에서의 정확한 작전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미국하고 사이에서. 예. 예. 이제 우리 정부의 어떤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글쎄요, 잘 압박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뭐 압박이라기보다 설득이죠. 예. 그런데 예. 이제 많이 알려졌던 것처럼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은 미일 동맹의 강력한 축을 더 많이 의지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을 더 네.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을까요? 물론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해도요. 예. 옛날에 갔던 냉전 시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시진핑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만났을 때도 서로 이제 협력 관계로 나가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여 그러면 중국하고 이제 옛날에처럼 완전히 적극으로 그렇게 중국을 간주하느냐 예.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일본 쪽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또 한국이 미국하고 일본 쪽에 좀 가까이 오도록 예. 그렇게 유도하는 하나의 속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을 강화시키자라는 예. 방향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을 연결한 김에 끝으로 한 가지 더 관련해서 여쭙고 네.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서로 교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일부 일본 언론에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대화를 걸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상회담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다 해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개별적인 문제, 그러니까 장관급의 레벨의 회담은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집단적 자위권 문제라든가 기타 문제 하나하나 다른 부처가 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하고 일본 쪽에 아베 신조 총리하고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요. 예. 일본 쪽의 일반적인 주장을 계속 거기서 말할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는 것은 회담상에서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예. 일본 쪽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예. 그러한 입장이 돼가지고 일반적인 행동을 또 시작할 것이거든요. 지금 예. 독도 문제가 바로 그런 예행 아닙니까? 네, 독도 알겠습니다. 문제 꺼내지 말아라.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원상을 만들어서 도발한다. 이러한 일본의 기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한일 간의 시기상조다. 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세종대의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자, 중간에 연결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푸산, 우리나라에서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8년 연속 글로벌 넘버원? IHS 집계 2005년부터 8년 연속 2000cc급 SUV 세계 생산량 1위. 넘버원의 스케일이 남다르다. 뉴 투싼 IX.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예스와 노 질문은 일본 집단적 자위권 용인해도 되느냐 이 질문이었는데요. 3558님 노입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최종 목적은 군대 보유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단돼야 합니다. 7292님은요. 역시 노입니다. 군국주의 부활이 걱정됩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또 1031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건 어린아이에게 총을 쥐어주는 격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주셨습니다. 대체로 용인할 수 없다. 노 의견이 많으시군요. 샵 0945 50분의 유료 문자 계속 열려 있습니다.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야구 해설가 양준혁 씨입니다. 야구 선수라면은 누구나 호쾌한 타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하지만은 또 팀을 위해서 희생 플라이나 또 희생 번트를 대해야 할 순간이 또 있고 그 가치는 홈런과 견주어 봤을 때 결코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희생 정신은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희생 참 어려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열매는 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두를 위해 조금씩 도전한다면 우리 주위에 화합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입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 오늘 드리는 예스와 노 질문은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가용 허용해야 하느냐, 용인해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역시 메시지 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천을 통해서 세계인의 교양지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구독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라운드 시작하죠.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U+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U+.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타워 팰리스가 지어진 지 10년. 10년이면 팰리스도 변하니까. 마침내 레미안이 새로운 팰리스를 선보입니다. 45층에서 한강이 보이고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는 999세대 대단지 프리미엄 레미안 강동 팰리스.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02403-3060 삼성물산.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정면 인터뷰 두 번째입니다. 내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탈북자 출신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에 대해서는 방북을 불허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서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을 직접 연결을 했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방문 불허 방침에 대한 이 조 의원의 입장, 또 북한의 최근 움직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조명철 의원님을 제외하고 외통위원들이 개성공단에 방문을 하는 겁니까? 예,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북한의 방북 불허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한데요. 제 입장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요약하면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또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국회의 권위, 우리 국민의 권위에 대한 심대한 어떤 도전이고요. 네네. 그리고 북한이 과거의 생각, 과거의 어떤 행동에서 변하지 않았다 하는 예. 것을 정말 실감하게 하는 하나의 작은 사건일 뿐입니다. 네네. 그래서 담당하고요. 이미 예견을 했던 거예요. 그 어떤 미련도 가지지 않았었고요. 예. 이게 한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 특히 이 국정감사 기간에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들은 자기 일을 해야죠. 예. 그래서 우리 국민이 가 있는 곳에, 우리 기업이 가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애로와 문제가 있는가를 보는 것은 국회 상임위 활동의 정당한 임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속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 못 가는 저는 그런 데는 못 가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렇게 있고 예. 나머지 분들은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렸다고 그럴까요?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북한이 변해야 되고, 예. 그리고 남북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여야 하고, 예. 그리고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남북 관계가 추진될 수 있는 금강산이나 기타 남북 경협,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국민의 국익, 국가의 이익, 통일이 이익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 조치에 나가는 예. 그런 확실한 행위를 해야 되겠다 네. 하는 결심을 가다듬는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됐다. 예, 그렇군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면서도 또 북한이 과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직접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이런 결과는 예상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입장을 들어보면요. 그렇죠. 그 어떤, 미련도 가지지 않았었고요. 예. 그리고 개성공단에 가겠다고 한 거는 제가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외 국정감사장에서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의도도 잘 모르겠고 이랬는데, 그렇지만, 그 외통위원들 간다고 했을 때는, 예. 가고 가더라도 나는 아마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다 하는 생각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예. 감정이 격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북한의 실체라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봐왔고, 예. 겪었던 경험자로서 직감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어서, 예.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 주변 동료 의원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저를 좀 이렇게 위로를 해줘서, 예.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예. 사실 이게 위로를 받아야 할 일 같지도 않고 말이죠. 예. 지금 현재의 남북 관계, 그리고 또 비정상적인 남북 관계죠. 그리고 또 북한이 체제의 성격,
그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정책 중에 하나인 대남 정책 이런 것들은 예. 사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변화를 유도하고자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고 대화들도 하고 있고 교류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 변화를 배제한 채 현존하는 상태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의 교류는 무의미한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 저를 고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지만 예.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당당하게 네. 임해야 되겠다 예. 하는 또 많이 했습니다. 그 조 의원께서는 이제 방북이 불어대셨습니다만 사실 이제 외통위에서 그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라고 북한 측에 요청을 했을 때 이 자체도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그 반신반의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그 방북 자체를 허용한 부분 이 부분은 일정 부분 평가할 만하다라고 보십니까? 과거 남북 관계의 역사 있잖아요. 그 남북 관계의 역사에는 다양한 대화, 다양한 교류, 다양한 협력 이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러나 대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은 그 과정에는 북한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거나 입장을 얘기하거나 또 약속된 것을 뒤집거나 예. 뭐 여러한 사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예. 관통 속에는 체제의 위협이 되거나 또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던 역사입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그 북한이 최근에 경제 개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결국은 체제의 위협이 경제 결핍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 해결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북한의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걸 놓고 싶지 않고 아하. 이걸 또 오히려 확대하고 싶어 하고 말이죠. 예.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분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방북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승리한 거 아니냐. 아하. 그래서 철저히 자기의 이익에 견제해서 예. 결정해낸 사항일 뿐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것과 함께 또 지난 25일에는 자진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 국민 6명을 또 송환을 했는데요. 이런 일련의 북한의 어떤 행동들 이게 유화적인 제스처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당장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좀 아픈 대목은 이산가족 상봉이 결렬될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북한의 의도를 봐야겠습니까? 네, 북한의 기본적인 대외 정책, 대남 정책, 그 다음에 국가 정책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 큰 변화가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엔 총회에서 이번에 북한 대표의 연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국제사회, 민주화되고 자유화되고 역동적인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바라보고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핵이나 미사일 개발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경제 개발, 개혁 개방 같은 것들을 해서 국민들의 경제 결핍을 해소하고 좀 너희들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핵 미사일 개발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연설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 우주 개발을 한 명목하에 미사일 개발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한쪽으로서는 경제 특구 얘기하고 경제 협력을 얘기하고 또 경제 협력과 경제 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 조성 차원에서 또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평화적인 행동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월북자들 보내고 말이죠. 예. 이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선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네.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명 월북자를 보내준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이런 경제 개발 차원에서 환경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북한의 인권유린 조사 아닙니까? 예. 차원에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희석시키기 어떤 정보적 가치가 별로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송환 조치 행보 아니냐. 예. 이런 또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예. 조명철 의원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제 북한이 본인들이 당장 필요한 경제적인 개발이나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합니다만 우리 측에서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북핵 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외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좀 또 별개죠. 예.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대남 그 정책에서 늘 활용하던 이 항목입니다. 예. 우리는 어떤 조건도 붙이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 이산가족 문제는 정말 별도로 적극적으로 하자.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게 하자라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북한 당은 이걸 우리의 이러한 적극적인 요청을 하나의 대남 관계 설정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역사입니다. 특히 이게 적시자 회담 그다음에 이산가족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또 앞으로 뭐 금강산이나 다른 경력사학과 연동돼서 또 말을 바꿔서 하자고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는 아마 또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고려해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예. 그러나 핵 문제나 이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남북 경협을 얘기하고 대북 지원이나 협력을 얘기할 때 그 협력의 수단들이 핵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 그거는 뒤로 제쳐놓고 함께하면 통일인 듯이, 함께하면 협력인 듯이, 또, 협력 사업들이,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군사적 증강이나 이런 것에 연동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일부러, 예. 이런 행위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개성공단도 전 세계에 이런 공단이 없습니다. 이렇게 삼통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노임 같은 것들도 개인 근로자에 직접 지불되지 않고 있고 노동력 공급도 당국에 의해서만 우회적으로 공급받고 있고 이런 공단이 경제 특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는 근본적인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아주 평범한 보편적인 그런 상황으로 되돌려 놓으면서 남북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최근 나온 뉴스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새로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미국의 한 연구소가 파악한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국방부에서는요. 특별한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안다. 라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이른바 그 미사일 카드 만지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쪽에 대해서 북한이 이미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예. 북한이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평화적 우주 공간을 이용할 때 대한 그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성명도 나왔고요. 네. 이거는 계속 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핵과 미사일이 미국과 또 국제사회와 대화를 하고 뭔가 얻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한 발짝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개발을 앞으로도 꾸준히 하고 있다. 또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발사장도 지속적으로 개조를 하고 신형으로 또 바꿔야 될 거고 그리고 또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려면 보다 큰 것들도 지어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러한 공사나 행위들은
앞으로 당연히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 안 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참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에 대한 대응을 사전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한 부분이 있는데요. 북한 당국이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서 토지 장기 이용권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은 그 토지는 당국이,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관리를 하는 건데요. 외국 자본에게 장기 이용권을 제시하겠다라고 했다면 상당한 변화가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화라고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당장의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만, 예. 지금 역사를 보면 우리가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북한에 들어가서 사업을 했던 수백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일본의 140여 개의 또 청년계 기업들도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200여 개 이상의 중국이 크고 작은 기업들도 많죠. 예. 그 기업들이 들어갔었고, 또 서방의 기업들도 일부 들어갔던 적도 있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성공한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예. 다 실패한 거죠. 다 실패했는데 그 기업들이 들어가서 토지 이용권이 문제가 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권을 주더라도 노동 공급권이 없고 자유로운 노동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았고, 예. 그다음에 또 근로자 관리의 경영권도 없고, 예. 또 우리 개성공단에서 보다시피 삼통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예. 계속 전화하고 인터넷 또 돼야 되고, 전화돼야 되고, 자유롭게 들어가고 푼데 들어가야 되고, 이래야지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예. 노동은 또 정부 당국이 공급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토지 이용권이 문제가 돼서 이때까지 안 된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문제는 체제가 어떻게 시장 체제로 넘어가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봐야지, 토지 이용권만 10년 준다고 해서 자본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아니다. 두 번째는 이 토지 이용권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예, 짧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라 핵과 이사회,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 같은 걸 해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기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과하기 힘들다. 자, 새누리당의 조명철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이만 닦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충치 원인균은 치아뿐 아니라 입안 전체에 산다. 다행히 좋은 소식도 함께 있습니다. 가그린이 충치 원인균 뮤탄스를 99.9% 살균한다. 이것이 가그린의 위력입니다. 충치 원인균 뮤탄스 99.9% 살균. 가그린.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크 MG 새마을금고보험. 광대역 LTE는 LTE폰이면 다 되는 거요? 아니라 모두 되는 거 KT폰. 오직 모든 LTE폰에서 광대역 LTE 되는 건 KT폰. KT로 오시오. 웰컴.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참조. 네, 휴대전화 끝자리 9933님, 34님 의견 주셨는데요. 조명철 의원이 탈북자라는 것 때문에 북한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성사가 됐더라면 남북관계에 있어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8425님, 조 의원의 방북 불허는 안타깝지만 외통위의 개성공단 방문으로 하루빨리 완전한 정상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휴대전화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 받고 있습니다. 1, 2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 3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